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전 세계 미식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까지 최고의 레스토랑을 심사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미각과 철학이 틀렸다고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죠. 이게 대체 뭐야? 하지만 단 한 입, 단 한 모금 만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미식 철학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우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차익,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미식을 논하며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한 잔의 커피, 한 접시의 음식,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오늘 당신도 믿을 수 없는 미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최고의 미식 평론가 안토니오 벨루치입니다. 유럽 전역의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며 최고의 미식 가이드북을 만들어 왔죠. 요리의 기술과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맛은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아시아 편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 일본의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까지 취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취재 목록에서 일부러 제외했죠. 한식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너무 강하고 정제되지 않은 맛이에요. 프랑스나 일본 요리와는 비교도 안 되죠.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편집장 마르코와 만났습니다. 마르코는 제 의견을 단호히 반대했어요. 안토니오, 당신이 한국을 제외하면 가이드북의 신뢰성이 떨어질 겁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건 음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미식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해요. 하지만 독자들은 한국을 궁금해할 거예요. 한국을 빼면 아시아 가이드북으로서의 가치가 반감됩니다. 마르코의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출판사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의 맛을 직접 평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내심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죠.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사진만 봐도 너무 자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미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도 찾아보았지만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 몇 군데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죠. 역시 예상대로네요. 한국은 미식의 불모지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수많은 음식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제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취재가 걱정이었어요.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재래시장부터 취재를 시작하라는 출판사의 지시가 있었죠. 시장이라니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시장에서 무슨 미식을 찾는다는 건지 잠자리에 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광장시장이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튀김 냄새, 김치 냄새, 생선 비린내까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미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취재를 시작하라니 출판사가 미쳤나 봅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럽의 시장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너무 무질서해 보였죠. 상인들의 큰 목소리로 가득한 시장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우리 김치 한번 맛보고 가세요. 갑자기 한 상인이 저를 부르더니 김치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제 입에 들어온 뒤였죠. 놀랍게도 그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가게 김치가 최고죠? 괜찮네요. 1kg만 주세요.
계산을 하려는데 상인이 갑자기 김치를 더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잠깐만요. 전 1kg만 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사주셨으니 조금 더 챙겨드려야죠.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g도 정확하게 계량해서 판매하는데 이렇게 덤을 주다니요. 옆 가게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과일을 사는 손님에게 귤 한 두 개를 더 넣어주는 모습이었죠. 이상한 나라네요.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익이 남을까요?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려고 했죠. 이건 분명 제가 알던 상거래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순대, 떡볶이, 파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이상한 매력에 빠져들었죠. 이게 뭐예요? 막걸리예요. 한잔하고 가세요. 한 순대집 주인이 건넨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죠. 주인은 계속해서 안주를 내왔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또 서비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친근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차갑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사 먹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행복해 보이네요. 시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이곳의 문화가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죠. 덤을 주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을까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미식 문화라는 제목 아래 긍정적인 내용을 적었죠. 물론 아직도 의문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막 그 신비로운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시장에서 산 김치 맛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았죠. 내일은 한식당을 가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추천한 삼겹살 전문점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저기요,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많은 음식들은 뭡니까? 테이블에는 이미 10여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무말랭이, 콩나물, 시금치 무침.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었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종업원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의 레스토랑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을 받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한다니요. 그럼 이걸 다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더 필요하시면 리필도 가능합니다. 리필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면 식당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유럽의 스테이크 하우스였다면 고기만 나왔을 텐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상추도 무제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쌈장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기를 먹으면서 기본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각각의 반찬이 고기와 조화를 이루었죠. 무심코 김치를 한 입 먹었더니 기름진 고기의 맛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뭔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 반찬들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기의 맛을 완성하는 반찬이었던 거군요.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반찬을 번갈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식사가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행위로 보였습니다. 유럽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종업원이 다가와 고기를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죠. 마치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 고기 익었습니다. 파절이와 함께 드셔보세요. 또 다른 반찬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와 고춧가루를 양념에 버무린 파절이었죠. 고기와 함께 먹으니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격식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한식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오히려 손님을 배려하는 세심한 격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계산할게요. 기본 반찬값은 별도인가요?
아니요,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계산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많은 반찬과 서비스를 포함한 가격이라니요. 유럽이었다면 훨씬 비쌌을 텐데 말이죠. 가게를 나서는데 종업원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손님,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커피요? 저는 에스프레소만 마십니다. 사양하려 했지만 종업원은 이미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갈색 봉지에 가루를 넣어 휘휘 저었죠.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엔 달달한 커피 한 잔이 최고예요. 서비스입니다. 또 서비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한 모금 마셔보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인가요? 커피의 쓴맛, 프림의 부드러움, 설탕의 달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고급 커피숍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한 모금, 두 모금. 어느새 컵 바닥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졌죠. 마치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커피 브랜드가 뭔가요? 흔한 믹스커피예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 종업원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맛의 균형을 가진 커피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제품이라니요. 분명 누군가가 이 맛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커피까지도 서비스로 주시면 손해 아닌가요? 손님이 기분 좋게 가시면 저희도 기분 좋죠. 다음에 또 오실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윤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서비스는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손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도 믹스커피 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같은 제품을 샀죠. 봉지를 뜯어보니 색깔도 모양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호텔 방에서 직접 믹스커피를 타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저으니 낯익은 향이 퍼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값싼 인스턴트 커피일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금까지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상인이 넉넉히 덤을 얹어주던 순간 식당에서 정성스레 내어주던 기본 반찬들,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커피 한 잔까지. 이제야 뭔가 알 것 같았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음식이나 서비스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국 음식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믹스커피가 생각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에스프레소가 아닌 그 달콤한 맛이 자꾸 떠올랐죠. 노트북을 켜고 믹스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동서식품에서 개발했다고 하네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비싼 원두커피를 사 마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피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거군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개발자들이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이 맛의 비율을 찾아냈다고 하죠. 커피, 설탕, 프림의 황금 비율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겁니다. 호텔 라운지로 내려가 믹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바리스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믹스커피를 드시겠다고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뜨거운 물과 함께 믹스커피 봉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어보았죠. 커피 가루가 물에 녹아들며 만들어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보니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네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쓴맛과 단맛의 절묘한 균형, 프림의 부드러운 질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수많은 연구의 결과물이었죠. 옆 테이블의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커피를 마신다니까. 어릴 때 늘 타주시던 그 맛 그대로야.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들이 갈 때마다 이거 타주세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이 커피가 가진 또 다른 의미가 보였습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어디서나 이 커피를 볼 수 있었죠. 값비싼 원두커피 전문점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커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문화였어요. 노트북을 다시 펴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커피 문화라는 제목이 아닌 커피 한 잔에 담긴 마음이라고 적었죠. 저녁이 되어 다시 한번 믹스커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제는 이 맛이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죠. 최고급 원두로 만든 에스프레소에서도 느끼지 못한 감동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밀려왔죠. 커피 봉지를 몇 개 더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맛을, 이 경험을 유럽의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유명 미식 평론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이 한국 음식을 칭찬하다니 믿을 수 없군요. 마르코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미식가였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들어보세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면 덤을 주고 식당에서는 주문하지 않은 반찬을 수없이 내놓습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는 커피까지 공짜로 제공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하루도 못 버텨.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오너인 피에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빵 한 조각도 따로 계산하기로 유명했죠. 주머니에서 믹스커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더욱 기묘해졌죠. 이게 뭐예요? 인스턴트 커피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테이블 위에 커피를 만들어 한 사람씩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그들도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죠. 이상하네요. 분명 값싼 인스턴트 커피일 텐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음식은 단순히 맛이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커피를 음미하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덤을 주고 반찬을 나누고 커피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게 그들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었어요. 피에르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완벽한 맛을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미식가들이 작은 믹스커피 봉지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참 신기했죠. 안토니오, 당신의 가이드북이 기대되는군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관점에서 쓰일 것 같아요. 마르코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 가이드북은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맛이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정신을 담아내려고 해요.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요?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믹스커피를 파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카페 델 쿠오레. 마음의 커피라는 뜻이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이 식당을 연다고. 게다가 이탈리아 요리와 한국 요리를 섞어서.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이런 소박한 가정식 식당은 경쟁력이 없어 보였겠죠. 문을 연 첫날 마르코가 첫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로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였죠. 김치가 들어간 리조토라고. 말도 안 돼. 당신 미쳤어?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맛입니다. 마르코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리조토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잠깐만. 이게 말이 돼? 김치와 리조토가 이렇게 환상적인 맛이라니. 김치의 감칠맛이 리소토의 크리미함을 더욱 살려주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감칠맛을 이렇게 활용하더군요. 식사 후엔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마르코에게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만든 믹스커피야.
지난번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보다 더 맛있을 거야. 하하, 벌써 이 커피의 전문가가 다 됐나 보군. 그래, 한번 마셔볼까? 마르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호, 정말이군. 더 부드럽고 따뜻해. 비결이 뭐야? 커피를 탈 때도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 한국에서는 이 한 잔의 커피로 마음을 나누거든. 마르코는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더 타볼까?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르코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식에 대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 믹스커피 한 잔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미식이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여기 음식은 특별해요. 낯설지만 왠지 편안한 맛이에요. 그러게요.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김치를 다지고 리소토 육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믹스커피를 내어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카페 델 쿠오레는 이제 밀라노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공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 그리고 한 잔의 커피에 정성을 다하며 손님 한 분 한 분과 마음을 나누는 이 특별한 시간을.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마음이니까요. SNS에 저희 가게가 소개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나는 한국의 감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안토니오의 카페 델 쿠오레에서는 김치 리조토와 함께 무료 믹스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이탈리아 최고의 미식 평론가가 한국의 맛에 매료되어 연 식당이래요. 밀라노의 현지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김치 리조토를 먹으며 눈을 반짝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의 김치와 이탈리아 리조토의 만남이라니.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죠. 특히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식사 후 제공되는 믹스커피 문화였습니다. 손님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하신다면서요? 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문화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그곳에서 처음 알았죠.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제는 밀라노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 델 쿠오레군요. 파리에서 왔어요. 저는 런던에서 왔습니다. 이 커피를 꼭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한국인 손님이 처음 가게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믹스커피 맞나요? 네, 한국에서 배운 그 맛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향의 맛이네요. 이렇게 멀리 이탈리아에서 이 맛을 만날 수 있다니.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위대한 음식은 비싼 재료도 완벽한 기술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의 작은 믹스커피 봉지가 제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는 밀라노의 작은 골목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커피를 탑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한 잔에 마음을 담아 손님들께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하고 가세요. 이제는 한국이 그립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서 이번에는 제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작은 봉지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제가 확실히 알 것 같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